네, 여러분 좀 쉬셨나요? 8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 3교시까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말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용어인데요. 노인 학대는 영어로 elder abuse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학대라는 용어에서 노인만 학대를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뜨겁게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가 노인학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눈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도 만만치가 않은데 노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차이점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공통점은 노인이나 아동이나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노인은 학대를 받아도 참고 지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신고율이 학대 발생에 비해서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9%의 노인들은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지낸다는 점이 노인학대의 문제점이고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신고율도 매우 저조하고 신고율이 저조하니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지도 않고 이 학대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인학대, 아동학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내학대인데요. 이 아내학대는 아내학대라는 말을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인 아내를 학대하는 건데 이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아내 학대라는 말 대신 가정폭력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아내는 여성은 공통점이 또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면 부양자 아니면 부양자에게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내하고 노인하고 아동은 누군가의 의존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해자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고 아동은 부모님에게 의존이 되어 있어서 이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학대와 함께 다니는 단어가 의존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함께 다니는 용어가 의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는 평등해야 되는데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존을 많이 한다면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할 때도 우리 여학생들이 남자친구에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 의존이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에게 의존을 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힘들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학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개념은 학대를 언급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학대, 유기, 방임, 부당한 처우, 착취 이런 용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 노인 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이다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 정의에서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한 번 하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우리는 노인학대에 다 포함시킨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학대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둡니다. 네, 이런 집 저도 봤습니다. 2층 집인데 지하실에 그 치매 걸린 할머니를 방에다가 가두고 식사도 쟁반에다가 해서 갖다 드리고 방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하는 집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이긴 했는데 구실은 분명하죠. 치매 걸린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온 가족이 할머니 때문에 살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제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이제 큰 소리도 나고 가족 간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지하실에 있는 방에다가 할머니를 가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두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인 시설에서 침대에 묶어두는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노인을 침대에 이렇게 사지를 묶어가지고 두는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은 사람을 직접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이용해서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노인을 발로 차거나 세게 치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당연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주거나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 수면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 수면제는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처방받고도 살 수 있는데 처방받지 않고도 그 수면제를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 이제 수면제 먹여서 하루 종일 잠자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약물을 주거나 이번에는 거꾸로 처방받지 않는 약물을 이제 강제로 복용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집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손녀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마련해서 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 만약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수목장으로 할까요? 화장으로 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노인에게 이사 가는 날 통보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일부러 노인을 소외시키는 경우 정서적 학대입니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예, 이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는데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은 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요. 그거는 매우 작은 정서적 학대이지만 그것도 무례한 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친구가 경로당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노인의 할머니,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 찾아오는 거 이런 것을 싫어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모임에 가는 것도 노골적으로 이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돈이 들잖아요.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점심값도 있어야 되고 모임에 나가면 회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걸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느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것도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언어적 학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욕입니다. 욕, 폭언이죠. 모욕적인 말.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언어적 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폭언합니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 노인이 이제 요실금, 소변을 찔끔찔끔 보는 거죠. 아니면 실변, 대변을 이 항문의 괄약근이 노인이 되면 이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도중에 이제 속옷에다가 변을 지리게 되는 행위를 실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어서 망신을 주는 거죠. 이것도 언어적 학대입니다. 노인을 양로시설에 보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려면 제가 시설에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는 것, 언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정적 학대인데요. 이게 이제 노인이 치매에 걸려서 인지 기능이 거의 떨어졌을 때,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일이 재정적 학대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합니다. 허위로 이제 본인이 작성하고 노인에게 사인하라고 이제 들이밀거나, 아니면은 이미 써놓은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겠죠. 수정하는 경우 재정적 학대입니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이 약해졌을 때 치매기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노인이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서 돈을 꾸어갔는데 갚질 않는 거죠. 안 갚아요. 이것도 재정적 학대입니다. 보석이나 강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이것도 재정적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인지 기능이 아주 떨어졌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보석이나 감당하는 물건 같은 것을 가져가 놓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내가 언제 돈을 빌린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그 금반지를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재정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빈곤에서 설명할 때 혼자 사는 여성 고령의 여성 노인이 사실은 자녀가 다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 하는데요. 이런 노인에게 자녀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재정적 학대입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폐유지주로 다니는 거나, 아니면은 이 고령의 여성 노인이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원봉사할 때 보면은 이런 노인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재정적 학대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이런 재정적 학대의 가해자로, 사실은 학대의 가해자 1순위가 아들입니다. 아들. 두 번째, 그 다음은 방임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인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치료비가 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노인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게 합니다. 이것도 학대입니다. 부양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돋보기, 보청기, 틀니 이런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방임인데요. 제가 그 상담받은 사례가 있어요. 자기의 시어머니가 60대 후반에 백내장 수술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환해지고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93세이신데 백내장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백내장이 또 왔는데 93세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 백내장 수술을 해드려야 되느냐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양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리 93세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하는 노인 학대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학대받는 그 유형 중에 돋보기를 해주지 않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보청기를 해주지 않거나 틀니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 같은 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방임이라고 하는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 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가족이 여행을 가면서 노인을 혼자 2, 3일씩 혼자 집에 내버려 두면 식사 끼니를 해결도 못하는데 노인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은 방임이라고 하는 학대에 들어가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은 노인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냄새 난다는 이유로 노인방에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노인이 사용하는 방은 스스로 청소를 해야지 이거를 왜 내가 청소를 해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며느리들 있죠. 이것도 학대입니다. 노인이 그 신체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노인방만 청소하지 않는 것은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방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방임에도 두 종류의 방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보호 제공자에 의한 방임이고 자기 방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방임이 학대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제공자에 의한 방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방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무지, 냉담, 보호자의 병약함이나 노령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호자가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방임과 재정적 착취가 병행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호 제공자에 의한 방임은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몰라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냉담,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호 제공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호자가 노인처럼 피해자 노인처럼 나이가 많고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나에게 의존해 있는 노인을 챙긴다는 것이 이제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보호 제공자에 의한 방임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자기 방임, 특히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자기 방임하고 있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혼자 사는 자기 방임, 혼자 사는 노인이 귀찮은 거예요. 내 몸을 돌본다거나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차라리 나는 이렇게 챙겨 먹는 것보다 이러고 살다가 빨리 죽는 게 나는 더 나은 길이다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방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학대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방임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자기 방임입니다. 그래서 보호 제공자에 의한 방임은 당연히 방임인 것 같은데 자기 방임도 우리는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나는 자유권이 없는가 선택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임은 학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학대에 아직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다음 노인학대 유형 다음에는 유기입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산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살고 계신 노인이 살고 계신 집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다 방치해 놓는 상태 이런 것을 유기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5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과 연락을 끊거나 왕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인 학대이죠.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이나 배회하도록 합니다. 이게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 3번이 이제 4번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가족이
벚꽃 구경 갔다가 여름에 바캉스 갔다가 가을에 단풍 구경 갔다가 낯선 장소에다가 노인을 갖다가 놓고 가족들만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기입니다. 당연히 노인 학대죠. 그리고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한 노인을 노인이 배회한다면 우선 치매 환자입니다. 이런 치매 환자를 노인 부양자가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합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부양 의무자라 하면 대부분 자녀죠. 이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겠다. 더 이상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 거부하는 경우 유기라는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학대인데요. 어떻게 노인이 성학대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인시설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한요양원이나 이런 기초실습할 때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노인시설 안에서도 성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한쪽이 원치 않는데 한쪽이 강제적으로 시도할 경우 우리가 성학대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합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집니다. 이게 이제 요양원에서 노인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양보호사와 아니면은 피해 노인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음담패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도 음담패설 성학대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교체할 때도 성적 부위는 가리고 커튼치고 해야지 되는 거죠. 목욕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행위 전부 성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받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노인시설에서 제 제자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가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가 모시러 온대요. 그래서 부부간의 금실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차로 이 휠체어에 할머니를 앉혀서 모시고 이제 갔다가 주말을 같이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할머니를 다시 모시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집에만 갔다 오면 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 되고 아주 예민해지고 쉽게 얘기해서 까칠하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치매 초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만 갔다 오면 오히려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이런 공격성을 보일까 하고 한 번은 이제 할아버지가 또 모시러 왔을 때 할아버지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할머니를 주말마다 모시고 가는 이유가 바로 성관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성관계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머니에게 강제로 하고 할머니는 치매 걸렸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불쾌했던 그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를 다시 하니까 그 분풀이를 이제 자기를 돌봐주는 직원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수님 이게 성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의 대답은 당연히 성학대에 해당된다. 그러니 할아버지한테 이것은 분명한 성학대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학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부부폭력에 비해서 발생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아까 1교시에서 말씀드렸죠. 은폐 또는 잠재된 학대는 매우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율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감춰지는 거죠. 노인이 스스로 나 학대받았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되고 그리고 잠재된 학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나 부부 폭력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자기 방임이 늘어날 것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시설급여 이용이 늘면서 시설학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이 챙겨 먹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도 자기 방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시설학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중에 9.8%의 노인이 학대 경험이 있고 정서적 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임이 그 다음이었고 신체적 학대는 0.3%. 예,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으나 그래도 학대의 종류 중에 찾아보니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방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